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통제 능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저도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야식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막 조절해야 될 때 우리 있잖아요. 야식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막 어떤 일이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럼 취소하고 싶을 때 이러고 자기 통제 능력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제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경험하고 조절을 해 보면 그게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자기 통제 능력을 해볼 텐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거 어떤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톡까지 다 외우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욕구, 혹은 즉각적인, 즉각적인 충동을,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이 하나 있죠. 어떤 그냥 막무가내로 자신의 욕구와 즉각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와 주변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구하는 바를 알고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조절을 하죠. 이걸 모르면 조절이란 걸 욕구나 충동을 조절할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사회와 주변에서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알고 자신의 욕구와 즉각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충동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두 명의 학자를 만날 수 있죠? 어떤 학자들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두 명의 학자 중에. 네, 코비라는 학자와 네. 그 다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코스텔릭이라고 들어봤죠? 사실 코비라는 학자보다 코스텔릭이라는 학자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코스텔릭이라는 학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라는 학자는 3단계로 나누었어요. 이거는 4단계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콥은 먼저 1단계는 외적 통제, 외적 통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아 통제, 세 번째가 자기 규제 단계가 됩니다. 자기 통제 단계, 자아 통제 단계, 자기 규제 단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외적 통제 단계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다른 사람이 지시하거나 명령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에 따르는 거. 다른 사람이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따른다. 그러니까 타인의 명령, 그 다음에 지시에 따른다. 그 다음 자아 통제는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척의 단계예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 통제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우선 진짜 진정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지마! 하지마! 하고 그 말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엄마가 이번에 여기는 직접적인 거고요. 직접적인 거고 여기는 직접적이지 않아요. 직접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잣말로 맞아. 엄마가 책 볼 때 텔레비전 켜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규제 단계가 되면은요. 이제 융통성이 발휘가 돼요. 융통성. 상황에 따른 융통성이 발휘가 되면서 이 융통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코스텔릭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코스텔릭이라는 학자는 4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외우셨겠지만 묻다, 동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쵸 여러분? 무는 무도덕 단계. 제 단계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 따르기 단계. 동일시 단계. 여긴 다 333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용어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에는 내면화 단계입니다.
내면화 단계. 무도덕 단계는요, 어떤 단계냐면 일단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 단계. 따르기 단계는요, 몰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어떤 상이라든지 벌에 대해서 보세요. 다 처음 바깥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외부의 상이나 벌에 의해 자기를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본다. 조절이나 통제를 시작한다. 동인시 단계에서는요, 외부의 어떤 상이나 벌 때문이 아니라 이번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그 다음 내면화 단계가 되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판단해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겠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다 외워두어야 한다. 이 단계는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더덕의 단계가 제일 많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덕의 단계가 많고, 그 다음 따르기 단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동인시 단계가 줄어들고, 네모나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이르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형태로, 역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어야 할 것은 이런 자기 통제 능력에는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그 하위 요소를 다루어 봐야 할 텐데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통제. 조절이라는 용어로도 같이 사용됩니다. 조절의 하위 요소. 네, 하위 요소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위 요소 능력을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외웠냐면 유혹이 충만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은 유혹 충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유혹이 충만하다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유혹은 어떤 거냐면 유혹 저항 능력이에요. 충동은요? 충동 억제 능력이죠. 만은요?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이렇게 유혹 저항 능력, 충동 억제 능력, 만족 지연 능력은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혹 저항 능력의 그럼 뜻은 여러분 유혹을 한대요. 누구를 유혹을 하려면 어떤 사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거를 바람을 핀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유혹하면 바람을 피운다라는 것과 짝을 지다 보니까 여기 그냥 바람이 나오고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바람직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상대라고 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상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네, 이렇게 바람직한 유혹하면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외워서 그 다음에 이 유혹을 뿌리쳐야 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 유아기 때 하는 유아들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던 장난감 실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이탈 방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타날까요? 또 자기 교시 방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교시 방략에는 언어가 들어간다는 거. 언어적 자기 교시 방략이 나타난다. 자기 이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유혹을 받는 그 대상한테 자신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적 자기 교시 방략은요? 떨어짐, 멀어짐. 네. 자기 교시 방략은요? 언어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셀프로 혼잣말 한다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말하냐면 나 저거 장난감 가지고 놀면 안 돼.
가지고 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한 공간에 유아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캔디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캔디가 있어요. 그럼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이탈 방향은 자꾸 이게 나를 유혹하니까 유아가 딴 곳으로 가거나 이것을 딴 데로 옮겨버리는 것을 자기 이탈 방향이라고 하고, 언어적 자기 교시 방향은 이걸 치우진 않지만 유혹하는 대상에게 떨어지진 않지만 유아가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책 다 읽고 먹으라고 했지 먹지 않을 거야. 먹으면 안 돼. 라고 자기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유혹 저항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충동 억제의 능력은 메콥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죠. 메콥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먼저 충동 억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그 밑에 또 다시 나타나는 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적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성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급한, 제가 밑에 거를 먼저 설명하면 요 뒤에가 쉽거든요. 성급한 뭐뭐뭐뭐뭐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 그쵸? 근데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뭐 중요하다기보다 요것을 생각이 안 날 땐 여기를 찾으면 돼요. 이 충동 억제에 대한 하위 요소가 또 나눠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메콥이라는 학자는 착한 일을 하도록 원래 악덕한 사람인데 착한 일을 하려고 결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행 결정으로 외웠어요. 결정. 그러다 보니까 선택, 행동, 결론, 정서, 선택 억제 능력, 행동 억제 능력, 결론 억제 능력, 정서 억제 능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것들을 그냥 써서 넣으면 돼요. 선택, 행동, 결정,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 여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것 자체를 써도 된다는 것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메코비가 선행 결정을 여기다가 선행 결정, 성급한 선택, 행동, 결정,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억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보상,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행동이라는 것은 행동을 조절한다, 통제한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의 움직임, 신체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내가 스스로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고, 결론 억제 능력이 사실 인지하고 제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그 억제 능력이죠.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어떤 과제를 할 때 심사숙고하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정서 억제 능력은요, 일생 동안 계속 일생 동안 계속 발달하는 어떤 능력, 억제 능력이에요. 발달해야만 하는 억제 능력입니다. 정서, 어른이 됐지만 화를 못 참고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이런 그만큼 정서 억제 능력이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만족지연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족지연 능력은 미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핵심은 만족이에요.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맛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유혹을 뿌리치는 거니까 순간적인, 이 뒤에는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어떤 욕구 있잖아요.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정의를 풀어라, 개념을 풀어라 이러면 이 말에 있는 용어를 다 사용하면 돼요.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유혹을 주는 어떤 욕구나 생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만족 지연 능력을 내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신상 지연이라고 외웠어요. 신상이 지연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신상이 지연됐어요. 이렇게 하면 더 기억이 잘 되겠죠? 신상 지연. 먼저 지연 시간이 유아에게 영향을 줍니다. 만족 지연 시간이 너무 길면
만족 지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상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적인 가치예요. 상대적인 가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고, 이거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족을 잘 참았어요. 즉각적인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 욕구를 만족을 잘 지연시켰는데 그 후에 오는 그 만족이 정말 나한테 크겠지? 클까? 라는 것을 신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만족 지연 능력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족 지연 능력과 충동 억제 능력주, 선택 억제 능력과 그리고 골만이 이야기했던 자기 동기화는 같은 맥락이더라 라는 것까지 이해하면 자기 통제 능력을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제가 썼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줄글로 그리고 백지 쓰기 하실 줄 알면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외우신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